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츠입니다. 보시다시피 팔란티의 어닝은 5월 9일 프리마켓으로 한국시간 기준으로 바로 내일 프리마켓 때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팔란티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의 실적 발표 때 맞춰서 내일 7시에서 8시 사이에 어닝콜 라이브 번역 또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팔란티어의 커스터머 수주 성장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와 같이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매출 성장률을 높이고 있는 성장주의 경우는 얼마나 꾸준히 고객을 유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먼저 팔란티어가 유치한 고객의 숫자를 과거 2021년 4분기까지 바라본다면 이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때만 해도 132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2020년 4분기의 경우는 139개였는데 1년 후인 2021년 4분기의 고객사 숫자가 237개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70%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객사를 유치하게 된 이유는 팔란티어가 2021년 단 12명밖에 없었던 세일스팀 멤버스들을 80명까지 늘리면서 나오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속도에 발맞춰 내일 발표할 실적에서는 2021년 1분기 대비 74% 오른 260여 개의 고객사를 유치한다면 보기 좋은 모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설사 많은 고객사들을 유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객사들이 실제로 팔란티어를 대상으로 많은 매출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서 팔란티어의 Remaining Deal Value를 확인해야 합니다. Remaining Deal Value란 팔란티어가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수주받았을 때 고객사들로부터 앞으로 받을 돈이 어느 정도 남아있냐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백로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Remaining Deal Value가 높아진다는 것은 팔란티어에게 좋은 의미이고, 만약 고객 유치율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Remaining Deal Value가 높아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팔란티어의 Remaining Deal Value 또한 고객사의 성장률과 함께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객의 성장과 함께 발맞춰서 우상해준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매출액 전망을 알아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팔란티어는 매출액을 Government 그리고 Commercial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캐티 우드가 팔란티어를 전부 매도하고 나갔던 주된 이유가 바로 가버먼트 쪽에서의 고객 성장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정부의 숫자보다 사기업의 숫자가 더 많듯이 많은 정부를 대상으로 꾸준한 수주를 잡아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과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를 대상으로 받아왔던 수주 프로젝트들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만큼 성장하냐를 주목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프로젝트들이 기여하는 매출액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오래전에 받았던 2017년대 프로젝트의 경우는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때 받던 프로젝트들이 기여하고 있는 매출 승률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러한 패턴은 2021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팔란티어는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더욱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유럽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중 일부로 평화로운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말과 함께 팔란티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게다가 이미 팔란티어는 미국의 로열 네이비와 같은 방산 관련된 조직들인 해군, 육군, CIA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감행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이 사이버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리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으로부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 또한 팔란티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팔란티어의 매출액은 주로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단 16% 그리고 6%밖에 잡혀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국방부는 2013년 국방부 예산으로 773빌리언 달러를 요청했고요. 독일은 100빌리언 유로 달러를 국방부의 예산으로 채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람불고 있는 국방부 예산의 상승은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고담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버먼 쪽에서의 성장률이 한층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에 앞서서 커머셜 쪽에서의 매출액과 고객들은 빠르게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2020년 17개 커머셜 관련 고객사를 대비해서 2021년에는 80여 개의 고객사를 얻게 됨으로써 371% 성장했고요. 이에 따라서 커머셜 관련 매출액은 2021년 1분기부터 2021년 4분까지 정말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펀더멘털 지표까지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어의 매출액은 팔란티어의 가이드라인대로 30% 아래로 가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높은 성률을 유지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면 나오는 그로스 프로핏의 마진율 또한 70%대 이상으로 수익성 높은 사업임을 매 차례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0% 이상이고 컨트리뷰션 마진은 50% 이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매트릭인 프리 캐시플로우 또한 빠질 수가 없겠죠. 프리 캐시플로우는 이번에 104밀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24%라는 높은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적자 기업인 것 마냥 보이겠지만 실제로 진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 흑자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산업군에서 팔란티어처럼 높은 매출 승률과 그와 동시에 높은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율까지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왼쪽이 바로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율을 가리키는 Y축이고요. X축은 매출액 성률인데요. 이렇게 선을 꺼서 보면은 팔란티어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이더 세일즈입니다. 지금까지 팔란티어의 주가가 좋은 매출 승률을 꾸준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경영진으로부터 발생한 내부자 매도입니다. 보시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이렇게 내부자 매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안 좋아서 매도를 한 것이 아닌 스톡 옵션의 만기일이 찾아왔고 스톡 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매도를 한 부분입니다. 이제 스톡 옵션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종료가 되었고요. 다음 스톡 옵션의 만기일은 2030년 또는 2032년인 만큼 당분간 내부자 매도가 크게 나올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2022년에는 거의 내부자 매도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저는 팔란티어의 프리 캐시플로우가 2022년에는 652.8밀리언 달러, 2023년에는 1.1 빌리언 달러, 2024년에는 855밀리언 달러, 그리고 2025년에는 2.07 빌리언 달러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러한 프리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진 배경은 위와 같습니다. 팔란티어의 경영진은 2025년까지 최소 30%의 매출 승률을 낼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2024년 그리고 2025년에는 24% 그리고 25%의 매출 승률을 낼 것으로 바라보았고요. 기업의 프리 캐시플로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인 영업비용이라던가 이자 및 기타 비용과 세금 그리고 non-cash expense 부분들을 산출하여 프리 캐시플로우를 잡았습니다. 보수적으로 7.5%라는 할인율을 잡았고요. 거기다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와 현금 그리고 기업이 발행한 주식까지 전부 다 포함했을 때 팔란티어의 적정 주가는 18.43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조심성을 더한다고 했을 때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10% 정도 더하면요. 적정 주가는 16.59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18.43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94% 정도 추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에 앞서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팔란티어는 여전히 빠른 성장을 해나가고 있으며 지금은 매우 저평가인데다가 세계적인 상황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인 만큼 이는 팔란티어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해 나갈 수 있는 모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팔란티어는 부채에 비해서 현금도 월등히 많으며 팔란티어를 한번 사용한 고객은 계약을 넓혀나가는 아주 좋은 리텐션 레이트 또한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팔란티어가 좋은 실적을 이렇게 꾸준히 보여준다면 매크로적인 상황이 한층 안정이 되었을 때 충분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 광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